중국에서 우리 교민 집에 강목으로 막았다 그래요. 다들 보셨죠? 뉴스에. 거기다가 또 그저께인가 우리 한국 교민 집에 들어가는데 아마 한국에 왔다 들어갔겠죠. 뒤에 절 따라가면서 방역복 입고 뒤에서 약을 뿌리면서 따라갔습니다. 우리 한국민들이 붕괴하죠. 저도 붕괴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 땅에 있는 중국 사람들 찾아내서 야 이 중국놈아 니네 나라로 가라 우리도 똑같이 방역액 소독약 뿌리고 뭐 집에 강목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힘이 약해서 중국 눈치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수준이 중국 애들 수준이 딱 그래요. 뭐 중국 국민들이 다 수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 낮은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뭐 외교적으로 좀 강경하게 풀어야 되겠죠. 강경화가 좀 강경하게 외교를 좀 강경화할 필요 있어요. 강경화는 저 같으면 중국 대사 불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네 나라 유교적 그런 군자의 나라, 성인의 나라, 대인의 나라 아니냐. 당신네 국민들 수준이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옛날부터 전통적인 우호관계로 설린의 관계로 가기를 원한다. 우리 한국 국민한테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일반적인 중국 국민이 아니라는 거 안다. 중국은 안면 인식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 안다. 그러니 저 사람 가해자 합당한 처벌을 해서 알려주기 바란다. 그것이 한국과 중국의 좋은 설린관계를 해치지 않는 길이다. 점잖게 이야기하겠어요. 뭐 중국 국민을 전체를 폄하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중국 국민이 다 저렇지는 않아요. 15억 국민이 있는데 뭐 실제로는 15억보다 더 있다고도 해요. 주민등록 안 된 사람은 뭐 한 1억에서 1억 5천이 있다 그럽니다. 자식남 한 사람만 등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호적자가 뭐 1억 5천 내외로 있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뭐 15억 인구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저런 몇몇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은 공포에 질리면 저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난징 대학 살 때 거기 일본 사람들이 일본도로 일본 군인들이 중국인 학살할 때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무식한 막 그런 야만적인 못 배운 막 그 군대 와가지고 막뭐 명령 복종에만 익숙한 그런 군인이 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동경대의 엘리트들 충분한 철학과 인문적 교양을 배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후에 대단히 그 심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자기들의 광기에 대해서 고백한 일기 같은 거 많아요. 사람은 한순간에 야만인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공포심을 가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웃들이란 책이 소설이죠. 뭐 픽션이 아닌 난픽션 소설이라고 봐야 돼요. 폴란드에 독일 사람들이 같이 그 주민으로 들어와 살았어요. 같이 잘 살았어요. 공존했어요. 그랬는데 2차 대전이 터져서 폴란드를 점령하니까 같이 살던 그 이웃들이 매일 음식 나눠 먹고 웃고 경조사에 오고 가고 축하해주고 하던 한 가족처럼 살던 이웃들이 원장을 차고 낯집 앞잡이가 돼서 같은 이웃들을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하고 탄압을 넘어섰죠. 예. 인종적 차별, 어떤 학대 이런 것까지 하게 된 이를 기록한 소설 아닌 소설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유대교, 기독교, 사라센, 이슬람 아주 평화롭게 잘 서로 공존하고 잘 살았거든요. 조화를 유지하면서. 십자군이 들어오면서 학살이 벌어졌어요. 기독교도까지. 전쟁과 이런 광기와 광란이 사람을 광분과 흥분과 이런 것이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가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그런 논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썼죠. 전쟁 시에도 지켜야 할 룰이 있다. 그게 국제법의 효시라고 합니다. 전쟁이라고 해서 함부로 분여자를 겁탈하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비무장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럴 수 없다. 전쟁 시에도 지켜야 될 룰이 있다. 그게 인간의 기본도리고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인간에겐 그래서 이성이 필요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몇몇 전 공포에 질려서 그런 겁니다. 뭐 중국 사람을 내가 굳이 이해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같은 인간으로서는 이해도 하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저렇게 공포감에 절어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소위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사람들 오면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최근 뭐 한 60년대 70년대까지도 마을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전염될까봐 두렵고 또 이른바 뭐 헛소문 비슷한 악성 소문이 그거잖아요. 문둥병자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뭐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센치병에 걸린 사람 근처에 오면 돌을 집어 던지고 못 오게 마을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난리 쳤습니다. 그게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비이성적인 지금 겁을 먹은 거예요. 제가 중국 사람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는 이게 정규제주필은 뭐 동아시아적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동아시아적 특성이 있어요. 한중일에. 이게 중세적 사고를 못 벗은 겁니다. 근대화 되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산업만 또 학문만 뭐 경제만 이렇게 근대화됐지 우리 내면 의식의 철학이나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 정신적인 깊이는 전혀 근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땅에도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저런 일이 잘 안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역사적으로 연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대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겁이 많습니다. 짓눌려 살아서 감히 뭘 하질 못해요. 조선시대 때 양반에 의해서 억눌리고 짓눌리고 살아서 감히 남한테 공격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대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한편으로 중세적인 사고가 꽉 찼으면서도 중세적 사고를 못 벗어났으면서도 용기조차 없는 너무나 겁이 많은 국민들이에요. 짓밟히고 억눌린 사람들이라. 일본은 비교적 상당히 근대화됐습니다. 타라 입구를 했어요. 그래서 수준이 일본이 우리보다 한참 낮고요. 우리가 중국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근대화돼서 조금 빨리 우리가 개방됐고 중국은 뭐 사회주의에서 개방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억지 부리고 저런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야만적인 행동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기가 차서 상대 안 했어요. 한국 사람들 무식하다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을 보면 무식하고 아직 중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 고전 철학이나 이런 건 아주 깊어요. 그렇지만 뭐 중국 사람들이 다 고전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런 몇몇 미개하고 무식하고 덜떨어지고 불쌍한 거죠. 살기 위해서 난리치는 방법이 저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분노도 안 할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아이고 니네들 아직 수준 낮구나. 일본이 우리한테 그랬거든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지금도 사실은 뭐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이고 수준 낮은 인간들 이렇게 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또 중국을 수준 낮게 보잖아요. 수준 낮으니까 저런 덜 떨어지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빨리 저런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본은 일찍이 타라 입구를 빨리 해서 중국 그거 언제 한번 제가 칼럼에 썼던 거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중국이 중체 서용해서 어떻게 양무운동으로 가고 뭐 한 거, 그 다음에 뭐 신문화운동, 우리는 동두서기에서 못 벗어나고 일본은 화혼양제로 했다가 타라 입구로 근본부터 다 갈아버렸어요. 찔끔찔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유럽이 되자. 그래서 우리보다 한참 수준이 높아요. 이런 말 하면 또 대개분들 뭐 네가 일베냐 또 뭐 토착외구냐 까시옹이다 이씨. 아이고 수준 낮은 것들. 글로벌리제이션이 전혀 안 된 인간들이 대한민국 인간들입니다. 그거보다 더 수준 낮은 애들이 중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약 뿌리고 집에 강목으로 못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덜 떨어진 애들이다. 중국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중국의 수준 높은 애들 굉장히 수준 높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아직 좀 수준이 평균적으로 좀 낮고 그 중에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기 하이클래스들이 한 1억씩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급의 최상류층에 해당되는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이 1억 명이 넘잖아요. 인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뭐 통틀어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저런 덜 떨어지는 인간들이 있다. 우리가 배울 거는 우리는 저런 짓을 안 해야 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중세적 사고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공연하게 기분 나쁘긴 한데 참 딱히 반박할 말이 없어요. 아베가 그랬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일본 작년이죠. 일본하고 우리가 뭐 징용공 배상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무식한 나라라서 그냥 무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작년에만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나왔어요. 그렇게 무식한 짓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 넘어온다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우리 산업화하면서 막 편서풍에 의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날아오고 우리가 일본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미세먼지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그런 거 대책 세우라 했을 때 우리 콧방귀도 계속 개무시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를 깨닫고 빨리 우리도 타라 입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국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또 중국 애들 아직 무식해서 그렇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분명히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할 건 항의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저 강경화가 외교 강경화 정책을 못 쓰니까 간경화다 소리 듣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간경화를 일으켜요. 문재인 저건 말할 것도 없고 뭘 알아야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중세적 사고를 못 벗어나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요 며칠 연일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천지를 마녀사냥하고 있어요 지금. 공정이 뭐라 그럽니까? 대구 경북 투표를 잘못하고 선거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 자한당 찍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러면서 오늘 변명하기를 그 제목 해시태그 담거나 대구 경북 힘내라 그러고 대구 경북 힘내라 해놓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 완전히 모욕하는 말을 쓰면 되겠어요. 제목은 그렇게 써놓고 택도 아닌 이야기지. 공지영 같은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우리나라 지식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저런 중세적 사고를 한다고요. 지가 볼 때는 다 민주당인데 대구 경북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한당이다. 그래서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니네들이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선거 잘못해서 투표 잘못해서 이런 노안폐렴 겪는다. 이런 개난리를 겪는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쪽팔린 줄도 모르고. 아이고.